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관련해 맞습니다. 가지고요. 예. 일단 지금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하락의 어떤 신호가 나온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사실상 시장에서 큰 뭐 경매 물건이 급하게 는다든지 뭐 IMF나 글로벌 위기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책들이 나온 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빼고는 다 던졌어요. 예. 너무 빨리 던지지 않았나. 아. 왜냐하면 어떤 대책이 나온다는 건 뭐 올라갈 때도 대책이 나와서 예. 결과론적으로는 좀 제대로 효과를 못 봤지만 예. 그때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책이 나오는 시점이 좀 빠르다 보니 예.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대책을 던졌는데 잠시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다가 지금 금리 인상이 남아있잖아요. 예. 미국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는데 중간에 넣으면 떨어지는 칼날인데 거기다 배춧잎이고 무고 넣어봤자 잘리잖아요. 예. 다 떨어진 다음에 배추를 넣으면 칼을 눕힐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조금만 늦게 했더라면 차라리 예. 내년 뭐 구정 이런 거 있잖아요. 타임이 좋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거 너무 좀 안 좋다 하고 국민들이 생각해도 이거 경제를 떠받치기 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심이 좀 정리가 됐을 때 그리고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요자들 자체도 접속하려는 어떤 심리가 발동할 텐데 예. 지금은 이제 아직 위기가 존재하는데 던지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리를 혼동하게 만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단 더 기다릴래 이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없으면 어떤 효과가 나죠? 역효과가 나는 거죠. 계속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던졌다. 제가 볼 때 마음을 알지만 건설사 미분양에 대해서 2008년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예. 한 1년 동안은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뒀습니다. 예. 맡겨뒀다가 제가 기억하기에 글로벌 때도 채무구조 조정 지원단 이래가지고 예. 긴급하게 이제 건설사들이 그때 한 111곳 정도가 부도가 났어요. 1년 예. 사이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구조 안정 지원단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 때도 막 더 안 내려가고 예. 조금 이제 연착륙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빨리 던졌고 그 리스크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방 심리라든지 매수 심리를 더 위축시킬까봐 좀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쉽다라는 판단이 들고. 저는 맨 처음에 교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었는데 네네. 이게 너무 일렀다는 것은 지금 별로 떨어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 대책을 던진 것이 일렀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 방향이 다시 시장 흐름이 바뀔까봐 일렀다는 말씀은 아니군요. 그 거꾸로군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했으면 이게 참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던지다 보니까 그게 힘을 좀 못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축구할 때 교체 선수가 예. 딱 한 20분 풀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예. 그러면 이제 끝나기 직전 20분을 보통 넣잖아요. 예. 히든 카드를. 예. 그때 넣어야지 그 교체 선수를 갖다가 전반전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또 기억나는데요. 네. 남아있는 카드가 이제 몇 개 없다. 그건 뭔가요? 네, 이제 예. 남아있는 카드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예. 네, 임대사업자 제도하고 이제 무주택자 예. 뭐 주택 살 때 이제 취득세 감면부터 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주는 건데요. 임대사업자가 일단 큽니다. 역대 정권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래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근본이 건설임대사업자예요. 예. 박정희 정권 때 우리 수출 공격적으로 할 시절에 예. 기업들이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밀어줘서 그 건설임대사업자로 해서 사원주택을 지어라. 사원 예. 아파트 지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사원 임대사업 아파트를 하는 게 목적이 국가의 발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할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줘가지고 아시겠죠? 뭐 국방산업단지 여러 군데 다 아파트들이 많아요. 산업아파트. 예.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가 1984년도에 임대주택부 생기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공격적으로 했어요. 건설 임대죠. 집이 예. 늘어나니까. 왜? 집이 늘어나는 건 주택 가격 안정률에서 도움이 되고 예. 또 수출업체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세제 혜택도 줬단 말입니다. 예. 그 공익에 아주 부합하죠. 예. 그랬던 것이
김대중 정부 때 그 IMF 터졌잖아요. 예. 터지고서 김대중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잡고서 건설사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묘안을 찾자 이래가지고 그 건설사들이 미분양된 주택들을 사는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자산가들이 돈을 묶어두지 말고 이 위기 때 미분양된 건설회사들의 주택을 사게 되면 예. 좀 세제 혜택을 많이 줄 테니 왜냐하면 위기는 끝나면 다시 성장을 하니까 예. 그러니 정부와 또 건설회사를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좀 임대사업자들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제 매입 임대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집 네.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 유동성 위기를 도와주는 공익적인 요소를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자. 나중에 집값이 남을 건 뻔하잖아요. 왜? 예. 떨어진 집값 바닥에 사서 그렇죠. 예. 능력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데 예. 시간이 가면 올라갈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동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IMF를 또 슬기롭게 넘겼죠. 건설사도.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는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주택 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활성화 시킨다 그래서 그 매입임대 사업을 혜택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예. 그 당시는 침체가 오래됐고 예. 이제 경제 기반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득도 좀 모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침체 끝물에 그때는 차라리 어떤 그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없었죠. 예. 거기 하니까 집값이 확 올랐고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또 시장 초반에 시장을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뜻은 좋아요. 예. 임대사업자제도를 통해서 임대사업자는 그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조건이.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겠다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한 편만 봐가지고 그걸 확대를 한 거예요 또. 예. 근데 더 확대를 한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정책 착오가 박근혜 정부 말에도 있었고 한 번 있었고 문재인 정부 정부 한번 초기에도 있었고. 이때는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청들이 임대사업자 집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사업할래 왜? 예. 지금 집값 오르면 양도세를 안 받는데 세금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제 기억에 서초구청. 예. 서초구청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 집을 언제 그렇게 사오는지 하도 많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6시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초구청에서 예. 24시간 야간 창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산가들이 매집행위를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중반 후반에 매집행위가 되면 집이 어떻게 돼요? 예. 거래량이 줄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역풍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데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은 예. 또 임대사업자를 쓸 수 있습니다. 왜? 예. 우리가 위기가 와가지고 건설사들이 지금 미분양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예. 둔촌중흥도 지금 예. 미달이고 둔촌중흥 입지가 좋아서 가지만 나머지 조금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들은 미분양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미분양 나게 되면 자금의 경쟁이 생기니까 건설사뿐이 아니라 거기에다 PF 대출을 해준 증권사나 캐피탈들이 또 금융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건 예. 맞잖아요. 정부 자금은 한계가 있고 예.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쓸 수가 있겠죠. 예. 똑같이. 그 줬을 때 그러면 다 사러 오겠죠 또. 예. 근데 혜택을 완전히 많이 주면 사러 오겠죠. 예. 왜?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던질 시기가 지금 정부는 12월에 발표하겠대요. 예. 근데 12월에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아직 금리 인상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빠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이것도 어떤 시장 흐름을 거꾸로 가게 할까봐 빠른 게 아니고 그렇죠.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여력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100% 그거든요. 보증금이 있잖아요. 예. 보증금이 있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대출까지 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조금의 시드머니만 있으면 집 5개, 10개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금리가 부담이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부가 예. 마지막 히든 카드는 천천히 아껴뒀다가 정말 어려울 때 써야 되죠. 정말 어려울 땐 언제쯤으로 보세요?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때 건설사들도 그때 네, 거의 뭐 부도나는 업체들도 좀 많아질 거고. 예. 그때는 국민이 봐도 명분이 좋잖아요. 예. 공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대사업자 문제는 정말 최후까지 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건설사 중에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미분양 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조정해야 되고. 그럼 지금 상황을 좀 놔두면 분양가 같은 건 정말 정상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시장 그냥 놔두면 예. 저절로 정상화되는데 예.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 하나는 딱 그거잖아요.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PF를 해준 캐피탈이나 이런데 금융 리스크로 이전될까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레 겁을 먹으시고 아니 건설사가 우리나라에 10,000개, 20,000개인데 100개, 200개가 무너진다 무슨 난리가 납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발표했거든요. 12월 달에 임대사업자 제도 하겠다고. 아, 그래요? 네. 예. 오늘 띄워놨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럼 일단은 이번에 재건축 규제 푼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시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언론사하고 예.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예. 물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예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뭐 시장 아.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예.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추진위원회부터 새 출발해야 되는데 예. 조합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예. 음마아파트도 지금 심의 통과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심의 통과했는데 예. 지금 조합을 만드는데 지금 벌써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예. 이것도 몇 년 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안전진단 하나 완화된다고 네. 뭐 어떤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음. 그걸 이제 소유주들은 알아요. 아, 시장 분위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근데 일반 이제 부동산 예. 전문가나 공부를 예. 안 하시고 투자를 전업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호재인가 보다라고 이제 예.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호갱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아, 예. 정말 아, 잘 저 모르시는 후젠가 분. 보다 해가지고. 네, 오르나 보다 해가지고 예. 그런 의도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뭐 들썩들썩 그러는데 아. 전문가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앵커님이. 아닌가요? 다 예. 효과 없습니다. 다 그러시죠. 아, 예. 그걸 좀 우리 저 외전 시청자분들도 예.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네. 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이 지금의 규제 완화가 집값을 뭐 떨어지는 걸 막거나 전혀 힘 못 씁니다. 흐름을 뭐 바꾸거나 이럴 소재는 전혀 아니다. 근데 일단 뭐 언론이나 좀 반짝반짝 했겠지만 예. 결국 그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역시 집을 살 때는 절대 아니다. 그건 지금은 말려야죠. 아, 사실은. 집을 산다면 말려야 된다. 예. 그건 자살골 넣는 거 아닌가요? 예. 집값이 만약에 지금 10억인데 올라가면 11억이 되겠지만 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이 아니라 좀만 기다리면 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맞힐 거 아니에요. 예. 그 뒤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더 내려가든지 예. 버티든지거든요. 예. 그때 가시면 되죠. 야, 지금은 만약에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10억인데 만약에 예. 8억 내려가면 2억이 손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하러 사죠?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살 이유가 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은 전혀 살 이유가 없다. 네, 차라리 그러시면 경매 시장을 가시는 게 낫죠. 경매 예. 시장은 지금 시세 지금 80에서 60, 70%가 내렸거든요. 예. 그게 훨씬 싸잖아요. 그걸 가시는 게 낫죠. 경매를 찾는 것은 그나마 합리적이다. 만약 꼭 지금 네, 꼭 시세보다- 사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죠. 그게 차라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저쪽 집에 살고 싶은데 예.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가셔가지고 현재 시세가 뭐 한 8억이다. 예. 그러면 저 6억 5천이나 7억 연락 오면 물건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바로 예. 사겠습니다면 예. 아마 거짓말같이 두 달 안에 연락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근데 주문을 해놔야죠. 밖에서만 계실 게 아니라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실수요자들 중에 사야 진짜 될 사람들은 네, 그쵸, 가격을 합리적인 선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본인이 그쵸. 그거를 그걸 제한할 기준을 수 정해놓고 있잖아요. 제한해 놓으라. 그렇죠. 그러면 예. 그게 왔을 때 연락이 먼저 오시겠죠. 예.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근데 둔촌주공은 계약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84제곱미터는 예. 좀 계약 포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포기가 나올 것 네네네. 같다고요. 예. 초형은 2순위에서 마감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합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뭐 분양의 80%만 되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고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나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계약 지금, 시점에서. 지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단지가 워낙 크고 예. 입지가 다른 데보다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가인 건 맞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나 네. 투자자 입장에서 다가선다라면 약간 여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내년 3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색깔이 나오겠죠. 전매 제한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예. 묶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유념을 옳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요번에 이걸 10만 명 정도 청약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데가 많아요. 예. 10만 청약설 이래가지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실제- 3만 7천이요? 네, 하여간 뭐 전혀 상상할 예. 수 없는 수준에 와가지고 예. 일부 전문가들은 참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합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참패는 아닌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된 예. 건데 예. 분양 시장에서 우리가 예. 작년에 재작년에 기억나시잖아요. 뭐 예. 100대 1, 200대 1 예. 있잖아요. 이거 뭐 4.7대 1이거든요. 예.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저 장이동에도 또 한 1000세대 또 분양을 했거든요. 2000세대. 거기도
3대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도 미분양이 미계약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다음 그 둘은 그나마 단지도 넓고 단지 규모도 크고 입지도 괜찮아요. 예. 장위동도 석격인가 어디 전철역가 좀 가깝고. 예. 그럼에도 이렇게 성적이 조금 와 이 정도는 아니니까 예. 그러면 거기보다 떨어진 입지, 떨어진 지역, 또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은 데는 진짜 이거는 분위기가 지금 전달되잖아요. 이거 시장이 만만치 않구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 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런데 그렇다면 계약 포기도 좀 많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는 10% 이상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계약 포기 네, 자체가요. 포기자.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심리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예. 일단 뭐 집단 대출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하게 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예. 그리고 붙으면 그때 고민하시는 그래서 선당청 후고민. 예. 왜냐하면 시세가 지금 주위가 16억이니까 예. 그래도 2억 번다 그래서 지금 13억쯤 하나요? 이게 국민 편형이? 지금 14 조금 예. 13억 2천에서 14억 가까이 예. 되는데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아슬아슬하거든요. 2, 3억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전매 제한이란 말이에요. 또 예. 그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바로 팔아도 2억 남는다 이렇게 그런 생각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당첨됐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예. 막상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야 이거 내가 이 집을 팔고 맞춰봤는데 예산을 예. 이 집이 안 팔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당첨되면 고민을 예. 자기 원래 집인데 가보겠죠. 이거 팔리냐 안 팔리냐. 그럼 내가 5억을 잡았는데 예. 5억을 못 받아요. 그럼 1억이 펑크가 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잔금 기간이 짧잖아요. 예. 1년이니까. 잔금 기간이 1년입니까 이게? 보통 한 3년 봐야 되는데 예. 이거는 1년 반 안에 다 내야 돼요. 그것도 예. 부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실 때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네. 그렇게 그럼 보시는 게 포기가 나오면 거기서 또 많이 위축되나요?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포기 대기자가 나온 있으니까? 자체로, 네, 많이 있죠. 예, 3.7배니까. 이순일이 네, 맞습니다. 소화될 겁니다, 나중에. 예, 그럼 이 둔촌 주공 자체는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안 있겠네요, 원선자.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예. 짓는데 그런데 전부 앞으로가 문제라 이 말씀이시죠? 다른 현장들, 좀, 다른 현장들 새로 분양하는데 그런 데들이- 계획이 많습니까 지금 몇 년 안에? 많습니다. 예, 지금- 그런 데가 좀 흔들 수가 있겠군요. 네,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 지방은 뭐 뉴스가 말할 지방 것도 나오고. 없고 네, 수도권 맞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타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요 결과 때문에. 그럼 장희동도 그렇고 둘 다. 어디 몇 가구 정도가 나와 지금 대기하고 지금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뭐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주택가를 하라고 나서 조정적 대상을 풀게 되면 예,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지거든요. 예, 전매 제한 의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많아요. 예. 일단 분포가. 근데 그 조정적 대상을 푼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위해서 건설사들이 이미 좀 느낌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예. 다 보류를 해놨습니다. 예, 보류를 한 것들이 이제 몰려 나옵니다. 예. 뭐 광명도 지금 많이 나올 거고 예, 좋은 데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둔촌주공 결과를 보니 야 하고 좀 건설주들은 조금 마음이 착잡하실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내년 연말하고 내년 초 예. 이때 되면 이제 미분양 보도를 좀 접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겹쳐지고 근데 그게 저는 막바지라고 봐요. 그럼 그때는 집값이 더 떨어지는 더 떨어지죠. 폭이 가파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돼서. 근데 지금 계속 가팔라 가지고 예. 지금 수준의 폭 정도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1월, 2월까지. 네,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1월에 한 번 할 거고. 근데 미국 금리란 것도 지금 1월, 2월이 지나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아니죠. 예, 그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년 네, 내내. 맞습니다. 더 올리든지. 예, 더 올리든지. 네네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후반영된다고 하면 당연하죠. 상당 기간 이게 어떤 하락세는 네, 유지된다.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 자체는. 예. 제가 볼 땐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제 생각에. 후년까지도 무조건 간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폭이 많이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바닥을 찍겠죠. 차라리 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어요. 예. 급하게 원래 연착륙을 저도 바랬는데 예. 너무 급하게 미국이 이래 버리니까 급하게 내렸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빨리 급하게 더 바닥까지 가면 이제 회복될 기만 있으니까 예. 그게 더 고통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저 혼자, 급하게 빠지고 네, 저 혼자 그런 생각 또 해봤습니다. 급하게 빠지고 회복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게 더 마음 뭐 편할 수도 주식 있겠죠. 투자하는 분도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예. 장장 막 계속 끌면서 하면 정말 우리 경제에도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제 그래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도 팍 잡아가지고 경기 침체를 일으킨 다음에 네. 회복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그게 더-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예.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 어떤 지금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오늘 제가 다 여쭤본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재건축 규제 완화. 네. 그 다음엔 둔촌 그 주공이 던지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한테. 예. 네. 재건축 규제 하나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지금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이쪽은 이제 호재는 맞습니다. 예. 분명히 맞는데 이제 우리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계신 조합원분들이 계신다라면 예. 저보다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목동이나 어디요? 상계동, 예. 상계동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예. 물량이. 그러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목동은 이번에 세 단지인가 여섯 단지 묶어서 하거든요. 예. 그럼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진단이 넘어가도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절차가 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동, 상계동 지역에 한 군데 한 섹터만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있고 이쪽도 하나는 됐고 예. 나머지는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예, 목동이 한 10,000세대, 20,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한꺼번에 부실 수는 절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차례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순환 개발인데요. 그러니까 목동 단지에서도 1번째 해당되는 단지는 도움이 되지만 예. 그 다음 단지는 안전진단이 나온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러면 갑자기 두 단지가 다 무너지면 집이 갑자기 모자라서 시장에 왜곡이 벌어지니 예. 그럼 여기가 입주할 때쯤에 이게 철거되면 딱 맞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순환 예. 개발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그러면 2단지까지 넘어가는데 3년, 2단지 3년, 그럼 맨 마지막 단지는 5단지면 15년 뒤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그려보셔야지 예. 무작정 아무데나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좀 챙기시고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되는지를 반드시 그렇죠. 체크해봤군요. 그거는 예. 알아보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옵니까? 그 공식적으로 자료가? 네네 그죠. 지자체에 예.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 서울시에 그래요?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이 먼저 시작되는지, 어느 단지가 어느 먼저. 지역이 지구 예. 단위 계획을 어디부터 하고 있냐 이렇게 그런 플로우 그건 차트가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아니군요. 네? 비밀 정보가 아니군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 빼고 예. 다 오픈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아무데나 하시는 것보다는 예. 막상 계약을 딱 하셨는데 예. 맨 마지막 번째면 뭐 15년 뒤에 시작되는. 15년 시작이잖아요. 그것도 빨리 예, 됐을 때. 예. 느리되면 20년 가야 중요한 말씀 되잖아요. 같은데요? 네네네. 그런 거 좀 계산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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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오늘 이 중요한 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거 들으신 분들은 하여튼 네. 실수요자분들은 늘 요새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것 그러시죠. 같아요. 예, 그러시죠. 예. 이 시장 상황이 하도 뭐 내심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사실 내심 반가우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이게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겠고 그러시죠. 예. 예 그런 불안감이 있을 네,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다음 주 한 주 휴가라서요. 다음 주 한 주는 휴가 가세요? 외전을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뵙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